자, 지정학적 위기 이런 단어만 들어도 좀 가슴이 철렁하죠. 세상이 막 혼란에 빠지고 대부분은 공포에 떨기 바쁜데요. 근데 만약에 바로 그 혼란 속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위기 속 투자의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문이나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 가진 거 다 팔고 그냥 안전한 곳에 숨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정답일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지금 보시는 이 두 이미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한쪽은 전쟁의 끔찍한 모습이고 다른 한쪽은 폭락했다가 V자로 확 솟아오르는 주식시장 차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역설, 그러니까 최악의 공포가 오히려 기회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역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 위기들 속에서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그 역사의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1990년 걸프전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딱 터지니까 유가가 막 폭등하고 시장은 바로 공포에 질렸죠. S&P 500 지수가요, 순식간에 17%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나와요. 뭐냐면 오히려 미군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전쟁이 진짜로 빵 터지니까 시장이 바닥을 딱 찍고 엄청나게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날까 안 날까 하던 그 지긋지긋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2001년 9.11 테러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정말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받은 거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며칠 동안 아예 문을 닫았고요. 다시 열자마자 일주일 만에 12%가 그냥 폭락해버렸어요.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충격이 얼마나 컸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금융 시스템이 버텨줬냐 하는 거죠. 9.11 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은 몇 달 만에 그 충격을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결국 시스템이 버티면 시장도 버틴다, 이겁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또 양상이 좀 달라요. 이번에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진짜 전쟁하는 거 맞아? 이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몇 달 동안 시장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 격언 중에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의 완전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막상 진짜로 침공이 시작되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은 주가에 다 반영됐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엄청난 상승 랠리가 시작된 거죠. 참 신기하죠? 자, 지금까지 보니까 어떠세요? 뭔가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3단계 사이클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패턴 아주 명확합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위기가 오기 전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먼저 떨어져요. 왜냐? 시장은 불확실성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2단계, 드디어 사건이 빵 터지면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바닥을 찍습니다. 마지막 3단계, 이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면 시장은 이제 살았다 하면서 안도 랠리를 쫙 펼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전쟁 났다 이런 헤드라인 자체에 반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장이 진짜로 정말로 눈여겨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이 이 4가지, 그러니까 공급망, 에너지 가격,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 이 핵심 경제 변수들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역사적인 패턴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볼 시간입니다. 아마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 거예요. 과연 이번에도 똑같을까? 아니면 이번엔 정말 뭔가 다를까? 하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위기는 과거랑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에너지 인플레이션 결합형 위기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이라는 사건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에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그런 직접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골치 아픈 겁니다. 자, 불리한 점부터 볼까요? 이미 인플레이션도 높고 금리도 높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예전처럼 막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과거 같은 V자 반등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어요. 금융 시스템은 아직 튼튼하고요. 또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기관들의 자금, 이른바 실탄도 꽤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도대체 뭘 보고 이제 진짜 바닥인가 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감으로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에 진짜 바닥 신호를 잡고 싶으세요? 그럼 이 5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첫째, 치솟던 유가가 안정을 찾고요. 둘째, 금리가 이제 더는 못 오르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미친 듯이 오르던 달러가 좀 꺾이고요. 넷째,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가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온갖 나쁜 뉴스가 터져도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는 순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실 이 5가지 중에서도 딱 하나,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신호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뉴스는 정말 최악인데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황. 생각해보세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은데 가격이 버틴다? 이건 팔 사람은 이제 다 팔았다. 즉, 매도세가 바닥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단 하나의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방아쇠는요, 전쟁이나 분쟁,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동력은 바로 그 분쟁이 금리, 인플레이션, 유동성 같은 거시경제 환경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그 영향력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거죠. 전쟁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이 전쟁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신호들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